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정말 이래도 되나? 여보, 요양원비가 월 400이야, 400. 우리도 살아지. 그리고 어차피 치매잖아. 여보, 지금 요양원비가 월 400이야. 400. 우리 애 장가는 안 보낼 거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뭉칫돈을 가차없이 뺏으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정말 산속에 두고 가도 괜찮을까? 괜찮다니까? 어차피 정신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좋은 공기 마시며 사는 게 효도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숲속 깊은 곳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차 시동을 꺼는 아들의 눈에는 죄책감보다 곧 차지할 강남 건물의 월세 수익이 먼저 그려졌죠. 하지만 정확히 10분 뒤 아들의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몰려올 듯한 먹구름이 강원도 깊은 산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비포장 산길을 따라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영수가 백미러를 힐끔 쳐다보며 손바닥에 난 땀을 핸들에 비볐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천륜을 어기는 짓 같은데.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수석의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까지 와서 딴소리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온 식구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당신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 들이닥치는 꼴 다시 보고 싶어? 미란이 화장품 거울을 들여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요양원비만 꼬박꼬박 400만 원이야. 거기다 간병인 아줌마 월급에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우습게 나간다고. 우리가 무슨 화수분이야? 돈이 어디서 쏟아져? 그래도 나 낳아준 우리 엄마인데. 엄마, 3년째 치매라 당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양반이야. 정신은 벌써 저 세상 가고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한테 왜 우리 인생을 다 걸어야 하냐고. 당신 아들 장가는 안 보낼 거야? 뒷좌석에서 금순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은 언제 가는 거니? 응? 영수야, 우리 집에 가자. 나 배고프다. 영수가 사이드미러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입 꽉 다물어.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 당신 지금 약한 모습 보이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알았어? 차가 험준한 산길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영수가 시동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차에서 내려 뒷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얼른 나오세요. 여기가 공기가 그렇게 좋대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지실 거예요. 바람? 아유, 나는 추워서 싫다. 그냥 집에 가자. 우리 집 갈 때 안 됐니? 금순이 더듬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란이 금순의 두꺼운 코트 주머니를 슬쩍 뒤져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주머니에 웬 돈을 이렇게 뭉칫돈으로 넣고 다니세요? 아주 주머니가 터지겠네. 미란이 두꺼운 현금 봉투를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그거 내 비상금이야. 혹시 몰라서 영수 힘들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야. 얼른 이리 줘라. 금순이 봉투를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미란이 재빨리 자신의 핸드백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비상금은 무슨, 정신도 가물가물한 분이 이 큰 돈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산짐승이 물어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내 돈인데. 그거 내 건데 왜 내가 가져가니?
어머님이 들고 계시면 다 사고 나요. 이제부터는 제가 딱 맡아서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그저 아무 생각 말고 편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수가 차 옆에서 두 손을 비비며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쪽 절벽 쪽으로 좀 가보자. 거기 가면 경치가 아주 끝내준대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 경치는 무슨 놈의 경치. 나 텔레비전 볼 시간 다 됐다. 연속극 시작하겠어. 얼른 집에 가자니까. 아유, 엄마도 참. 금방 보고 오자니까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조금만 보고 가요. 응? 영수가 금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울창한 나무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미란이 뒤따라오며 휴대폰을 꺼내 주변 풍경을 찍는 척했습니다. 절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영수가 손바닥에 땀을 바지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가 갑자기 왜 이러지? 급하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기 아래에 화장실 있는 거 봤거든. 여기서 잠깐만 딱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영수야,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어떻게 기다려. 나 무서워 죽겠다. 영수야, 나랑 같이 가자. 나 내 옷자락 꼭 잡고 있을게. 금순이 영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올 거야. 저기 미란이도 있잖아. 미란아, 나 얼른 다녀올 테니까 엄마 좀 잘 보고 있어. 어머, 당신 배탈 났나 봐. 얼굴이 하얘졌네. 얼른 다녀와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딱 옆에 붙어 있을게요. 저기 산 아래 좀 보세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 미란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금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영수가 뒤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미란도 금순을 뒤로 한 채 영수를 따라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니? 영수야. 미란아. 나 무섭단 말이야. 얼른 이리 와. 금순이 목청껏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 나무 사이로 차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가려고? 영수야, 엄마 여기 있다. 영수야. 금순이 절벽 끝에 서서 점점 멀어져가는 차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차분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나무 사이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려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하셔도 됩니다. 그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금순이 일어서며 코트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다. 내 지시대로 계획은 빈틈없이 진행됐겠지? 예, 사장님. 예정했던 대로 정확히 5분 만에 구조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드님 차량은 지금 고속도로 진입 중입니다. 좋아. 그럼 주저할 것 없지. 바로 2단계로 넘어가자. 자식놈이 제 손으로 지 무덤을 팠으니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금순이 리무진에 올라타자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대형 모니터 여러 개가 벽에 설치되어 있고 그중 하나에는 영수의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목표 차량이 저희가 설계해둔 우회로에 딱 들어섰습니다. 예정대로 10분 후에 1차 접촉 들어가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한편 산길을 내려가던 영수의 차 앞으로 갑자기 바위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영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뭐야? 사람 잡을 뻔했네. 미란이 앞유리를 빤히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바위 때문에 길이 꽉 막혔잖아. 이제 어떡해? 우리 여기서 갇히는 거 아냐? 이상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길이 왜 이래? 비도 안 오는데 웬 산사태가 갑자기 난 거야? 영수가 차에서 내려 앞을 살펴보려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큰 길이 완전히 무너져서 못 지나갑니다. 저쪽 우회로로 가셔야 해요. 제가 길 안내해 드릴 테니 얼른 따라오세요. 우회로요?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 다른 길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지름길이 있어요. 꿈을 대다간 산속에서 밤새야 합니다. 어서요. 영수가 차로 돌아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우회로가 있대. 일단 저 오토바이 따라가자. 여기서 멍하니 있다간 날 다 저물겠어. 진짜 그 길 맞아? 나 여기 산길은 처음인데. 뭔가 좀 으스스하고 수상하지 않아? 저 사람 믿어도 되는 거야? 미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이, 이 사람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길은 막혔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저 사람이 길 가르쳐 준다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오토바이를 따라 좁은 숲길로 들어가던 중 정확히 10분이 지나자 영수의 차 대시보드 아래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며 핸들을 크게 꺾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미란이 대시보드 아래를 들여다보며 검은색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 여보, 이것 좀 봐. 여기 웬 휴대폰이 있어? 우리 폰도 아닌데 이게 왜 여기서 울려? 누가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세상에, 그게 왜 거기 있어? 혹시 엄마 폰인가? 일단 받아봐. 누군지 확인부터 해야 할 거 아냐?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영수야. 나다. 수화기 너머로 금순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헛소리를 하던 치매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맞아? 어떻게 전화를 다 하고. 목소리가 왜 그래? 놀랐지? 이 애미가 죽은 줄 알았니? 지금 내가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내 손바닥 보듯 다 보인다. 시속 55km로 덜덜 떨면서 달리고 있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는 분명히 저 산 위에. 산에 내버리고 오니까 속이 아주 시원하더냐? 내가 너희들 속내보려고 3년 동안 치매 환자 노릇하느라 아주 힘들었다. 연기한 보람이 있네. 영수가 핸들을 꽉 쥐며 식은땀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그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변명하지 마라.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마지막까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천륜을 내 발로 차버렸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금 바로 차 돌려서 갈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버스는 떠났고 배는 항구를 떠났어. 늦어도 한참 늦었다. 금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이 내가 자식으로서 가졌던 마지막 기회였어. 너는 내 손으로 그 줄을 끊어버린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영수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차의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여보, 이거 왜 이래? 차가 왜 이 모양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영수가 시동을 끄려 했지만 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거울에 검은 세단 2대가 나타나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여보, 저기 뒤에 좀 봐. 검은 차들이 우리를 죽일 듯이 쫓아와. 어떡해. 미란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세단들이 앞뒤로 영수의 차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영수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습니다. 앞쪽 세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영수의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리십시오. 사장님 지시입니다. 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길을 막아. 사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고 내리시죠. 영수와 미란이 떨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대형 태블릿을 영수의 손에 건넸습니다. 사장님의 메시지입니다. 똑똑히 확인하시죠. 태블릿 화면에 영수의 모든 은행 계좌 목록과 빌딩 관리비 횡령 내역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태블릿을 보며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었지? 세상에나. 3년 동안 사장님께서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당신들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미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전화가 왜 안 걸리냐고. 이거 먹통이야. 미란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려 발악했지만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 근방 모든 통신은 이미 다 차단됐으니까. 딱 10분 드리겠습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딴 생각하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남자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지 않게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리무진 안에서 금순이 비서에게 두꺼운 장부를 건넸습니다. 이거 당장 검찰에 넘겨. 시간은 내일 오전 9시 정각으로 딱 맞춰.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3년간 아드님이 빼돌린 횡령 증거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순이 모니터를 보며 아들의 차가 서울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됐어? 이미 손 써뒀습니다. 모든 개인 계좌 동결 승인 완료됐습니다.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좋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겠군. 오냐, 오기만 해봐라. 검은 세단들이 영수의 차를 에워싼 채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리무진이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백미러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다 끝난 거야? 이제 어떡하면 좋아? 서울에 도착한 영수와 미란이 금순의 집 대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미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네. 이웃들이 보면 곤란할 뻔했어.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 열쇠를 꺼내며 주저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가 살아있다는데. 살아있으면 어때? 어차피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을 누가 믿겠어? 미란이 영수의 등을 떠밀며 재촉했습니다. 게다가 산에서 혼자 며칠 있다가 내려오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할 수 있잖아. 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고급스러운 거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미란이 거실을 휘둘러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어디에 숨겨뒀을까? 이 넓은 집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엄마가 평소에 자개장 주변을 자주 서성였어.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나 봐. 영수가 소파 쿠션을 드러내며
그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나도 그거 봤어. 어머님이 밤에 자개장 앞에서 뭔가 중얼거리시는 거. 미란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부숴버리면 돼. 어차피 낡은 가구잖아. 영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그건 엄마가 30년 동안 아끼던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미란이 도끼를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진짜 거리에 나앉는다고. 요양원비에 빚까지 져서. 쾅! 미란이 자개장을 향해 도끼를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아름다운 나전칠기가 산산이 부서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부서지네. 영수가 아쉬운 듯 중얼거렸지만 미라는 계속 부서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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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개장이 완전히 부서지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뭔가 있어. 미란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뭐가 있는데? 영수가 달려와 부서진 자개장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비단천에 쌓인 손바닥만 한 금괴 10개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진짜 금이야. 금괴. 미란이 금괴 하나를 집어들며 환호했습니다. 무겁다. 진짜 금 맞아. 이거 하나에 몇백만 원은 할 거야. 정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영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될 거야. 미란이 금괴들을 바닥에 쏟으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드디어 찾았다. 어머님 고마워요.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야. 영수가 금괴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이게 다일 리 없어. 맞아. 더 찾아야지. 골동품들도 다 팔면 큰 돈이 될 거야. 미란이 거실 장식장으로 달려가 도자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자도 비싸 보이고 저 그림도 유명한 화가 작품 같은데. 영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골동품 사는 분이죠? 지금 당장 와주세요. 급하게 팔 물건이 많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작년에 명함 받아둔 작물업자야. 이런 걸 전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 작물업자까지 부르다니.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미란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영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수상쩍게 생긴 중년 남자 둘이 큰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집인가요? 급하다고 하시던데 물건은 어디 있나요? 그중 한 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골동품들 다 사갈 수 있어요? 얼마나 쳐주실래요? 영수가 거실 곳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두 업자가 물건들을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청자는 300만 원 정도, 저 그림은 500만 원, 도자기 세트는 200만 원. 그게 다예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미란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래는 정가의 10분의 1도 못 받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도 할 거예요? 에이, 어쩔 수 없지. 좋아요. 다 가져가세요. 업자들이 골동품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동안 영수와 미란은 집안을 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금순의 침실로 들어가 옷장과 서랍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여보, 여기 도장이 있어. 미란이 서류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발견하며 소리쳤습니다. 도장? 엄마 인감 도장이야? 영수가 달려와서 확인했습니다. 맞아. 이거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부동산 거래, 계좌 인출 다. 미란이 도장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습니다.
영수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부동산 등기 서류도 여기 다 있네. 빌딩 소유권 증서까지. 정말? 그럼 이거 위조해서 빌딩을 우리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 당장 복사해서 위조 서류 만들자. 엄마 필체는 평소에 봐왔으니까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거야. 미란이 펜을 들고 금순의 글씨체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순, 박금순. 어때? 비슷하지? 완벽해. 이제 전 재산 상속 포기서도 만들어야겠다. 영수가 컴퓨터를 켜며 서류 작성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재산 증여 확인서, 정신적 무능력자 확인서. 이런 거 다 만들어야 해. 그런데 그때 미란이 침실 벽장 뒤를 보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기 큰 금고가 있어. 옷들을 걷어내자 벽에 박힌 대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을까? 영수가 금고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지?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돈 좀 들어도 어쩔 수 없지. 영수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금고 여는 전문가 있어요? 급한 일이라서요. 돈은 많이 드릴게요. 2시간 후 작업복을 입은 금고 전문가가 각종 도구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이런 금고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3시간은 봐야 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드릴 소리와 함께 금속가루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미라는 그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열릴까? 혹시 빈 금고면 어떡하지? 아닐 거야. 어머님이 이렇게 큰 금고를 둘 리 없어. 드디어 3시간 후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전문가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달려가서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야호! 완전 대박이야. 미란이 현금을 움켜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10억? 20억? 더 많을 수도 있어. 우리 완전 부자가 됐어. 영수가 현금 다발을 세어보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금 다발 사이사이에 초소형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시내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금순이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수와 미란이 자신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장면이 4K 고화질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쓰기에 충분하지. 금순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야 해. 다음 단계는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계좌 동결 소식을 들을 거야. 그때부터 정말 재미있어질 거다. 다시 금순의 집으로 돌아가서 미란이 금순의 옷장을 모조리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품 옷들 다 내 거야. 샤넬, 에르메스. 대박. 미란이 가위로 옷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수선하면 되지. 수선집 부르자. 어머님 향수도 진짜 비싸 보인다. 이것도 다 내가 써야겠어. 미란이 향수병들을 자신의 가방에 담으며 신이 났습니다. 영수는 서재에서 금순의 소중한 책들을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런 낡은 책들은 다 태워버려야겠어.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맞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니까 새롭게 꾸며야지. 영수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수십 년간 소장되어 온 귀한 책들이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탐욕에 빠져 집을 파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야, 미란아. 금순의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집 안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엄마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부순 건 내 가구가 아니라 너희들의 무덤이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금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본 너희들의 모든 추악한 짓을 이제 세상에 공개하겠다. 영수가 벽에 달린 스피커를 뜯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곧 너희가 진짜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어디 있어? 나와서 얘기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미란이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일부터 너희의 진짜 인생 공부가 시작될 테니까. 금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서로를 바라보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일단 이 돈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자. 두 사람이 황급히 현금과 금괴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금순이 그들을 위해 정교하게 준비한 진짜 함정이 이제 막 작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금순이 야경이 펼쳐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아, 이제 이 막이 끝났구나. 내일부터는 더 흥미진진한 산막이 시작되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와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은행에 도착해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동결요? 무슨 소리예요? 내 계좌인데. 영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고객님, 법원 명령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팀에 문의해 주세요. 이게 무슨... 영수가 휴대폰으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계좌가 다 동결됐어. 뭐? 나도 지금 카드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미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집으로 돌아와 미란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완전히 끝장이야.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해. 엄마가 죽었다고 해야 해.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미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시체도 없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면 돼. 의사를 매수해서 사망 진단서를 받는 거야.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번호를 뒤졌습니다. 작년에 만난 그 의사 있잖아. 돈만 주면 뭐든 해주겠다던 사람. 맞아. 최 의사. 그 사람한테 연락해봐. 영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강영수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아,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사망 진단서 하나 좀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거 좀 위험한 일인데요. 최소 3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좋습니다. 당장 만나죠. 영수가 전화를 끊고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달라고 해. 어떡하지? 어머님 금고에서 가져온 돈 쓰면 되잖아. 미란이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2시간 후 영수가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됐어.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해야겠다. 조문객들이 얼마나 올까? 부조금 계산해 봐야겠는데. 미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빌딩 입주자들만 해도 100명은 될 거야. 한 명당 30만 원씩만 받아도 3천만 원이네.
장례식장은 제일 큰 곳으로 잡자. 호화롭게 해야 더 많은 부조금을 받을 수 있어. 영수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실로 3일간 대관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한편 미라는 상복을 주문하러 나갔습니다. 최고급 한복으로 맞춰주세요.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걸로요. 상복에 금실은 좀.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제일 화려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날 저녁 영수가 수상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빌딩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임대료를 확 올려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면 돼요. 그럼 시세가 반토막 날 거예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헐값에 사드리고 당신한테는 뒷돈을 주는 거죠. 얼마나 주실 건데요? 50억 어때요? 빌딩 값의 10분의 1이니까 나쁘지 않죠. 영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쓰죠. 미라는 따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중에 문화재급이 몇 점 있어요. 해외로 빼낼 수 있나요? 가능하죠. 하지만 위험하니까 비용이 좀 비쌀 거예요. 브로커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청자는 국보급이네요. 이거 하나만 해도 유럽에서 100억은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일주일만 주세요. 배편으로 보낼게요. 다음날 영수가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 공증을 받고 싶은데요. 고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영수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공증인이 봉투 안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업해드리죠. 그 사이 미라는 고아원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동안 나간 돈도 돌려받고 싶고요. 후원자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박금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미란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모두 계약 해지입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할 예정이니까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들을 새 관리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앞으로 이 빌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았어, 영수야. 걱정 마. 영수가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엄마 주식 계좌 비밀번호 알아냈어. 모든 주식을 팔아버리자. 얼마나 될 것 같아? 최소 200억은 될 거야. 삼성전자, LG화학 주식이 엄청 많더라고. 영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팔렸어. 돈이 계좌로 들어왔어. 빨리 우리 회사 계좌로 옮겨. 미란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한편 금수는 검찰청에서 검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모든 화면을 저희가 조작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기술팀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영상도 준비됐고요. 네, 모든 범죄 장면이 4K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금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장례식에서 큰 구경거리가 펼쳐지겠네요. 드디어 장례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최고급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문객이 정말 많이 왔네. 부조금이 대박이겠어. 미란이 입구에서 사람들을 세어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인덕이 많으셨나 봐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영수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화장실에서 준비해온 눈물약을 눈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연기 시작이다. 미란이 울음소리를 내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희를 두고 먼저 가세요?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영수가 조문객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안한 곳에서 쉬실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유품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좋은 가격에 팔려서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란이 조문객들에게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의 모든 화면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저게 뭐야? 조문객들이 화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금순이 호텔에서 멀쩡히 앉아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금순입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수와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금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범죄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영수와 미란이 집을 부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영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진짜 지옥으로 갈 차례다. 금순의 마지막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빈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영수가 고개를 푹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차갑고 단호한 선고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마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수사관이 경찰 배지를 번쩍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영수, 최미란, 문서위조, 횡령, 사기,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수가 뒤로 휘청거리며 두 손을 앞으로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강영수, 순순히 따라와. 덩치 큰 수사관이 영수의 팔을 거칠게 비틀며 뒤로 돌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영수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프다고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닥치고 조용히 해. 미란이 다른 수사관에게 붙잡히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놓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산더미인데 무슨 오해야? 여자 수사관이 미란의 팔을 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시라서 그냥 돌보려고 한 거예요. 치매 환자를 산에 버리는 게 돌본다는 거야? 그때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그가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금순 사장님의 법정 대리인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수사관들에게 건넸습니다. 피의자 강영수가 지난 일주일간 작성한 모든 유언장과 재산 이양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수가 수갑찬 손을 흔들며 항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쓴 정식 서류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든 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식 감정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필체 분석, 지문 감정, 종이 성분 분석까지 모든 검사를 거쳤습니다.
미란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해요. 저희가 어머님 글씨를 완벽하게 따라 썼는데, 또한 사용된 인감 도장도 원본이 아닌 정밀 복제품임이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앞쪽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밝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장면은 강원도 산속이었습니다. 영수가 금순을 절벽 근처로 데려가는 모습이 선명한 고화질로 재생됐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혼자 어떻게 기다려? 무섭잖아. 금방 와. 미란이가 같이 있잖아. 영수가 금순을 두고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표정 변화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영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 친어머니를 저렇게 버리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어서 화면에는 미란이 도끼를 들고 자개장을 부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쾅쾅쾅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나전칠기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야호! 대박이야. 금괴다. 미란이 금괴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환호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저건 언제 찍은 거예요? 미란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에 언제부터 카메라가 있었던 거야?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영수가 금순의 소중한 책들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 미란이 명품 옷들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 두 사람이 골동품을 훔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역겨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질들을 봤나? 어머니 유품을 저렇게 망가뜨리다니. 우리 돈까지 훔치려 했을 거야. 바로 그때 장례식장 뒤편 VIP 입구로 금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6명이 좌우로 호위하며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금순은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위엄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를 보자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살아있구나. 당연히 살아있지. 3년 동안 너희들 제대로 교육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금순이 차갑게 말하며 영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금수는 아무 말 없이 영수의 뺨을 잇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짝! 맑고 큰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어미한테 해줄 일이냐? 금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당장 산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렇게 호화로운 장례식까지 차린 거고? 영수가 볼을 부여잡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미란이 금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고 있어? 금순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신장까지 팔아서 너희 아버지 수술비 마련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금순이 옷을 걷어올려 옆구리의 수술 흉터를 보여주자 미란이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수사관님들, 이 두 사람 당장 연행하세요. 금순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영수와 미란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거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강영수, 어디 숨어 있어?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강영수, 우리가 빌려준 돈 당장 다 갚아. 사채업자들이 영수를 에워쌌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박금순 사장님한테 협박당해서 지금 당장 전액 회수하라고 했어. 뭐, 어머니가 협박을요? 그분이 우리가 불법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다 정리해 주신 대신 내 놈한테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셨거든.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영수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48시간 안에 원금의 복리 이자까지 계산해서 150억 가져와.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너도 알지? 그때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영수 씨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뭐라고? 영수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고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죠.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미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 착용하신 상복과 모든 장신구는 절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뭐, 이 옷까지요? 도난당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니까요. 미란이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상복과 목걸이, 귀걸이, 반지가 모두 압수됐습니다. 대신 경호원이 해진 회색 트레이닝복을 던져줬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나가시죠. 미란이 초라한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꼴이 될 수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속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영수 씨가 운영하던 건설회사 3곳과 부동산 개발회사 2곳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동시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영수가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관련 협력업체 15곳도 연쇄부도 사태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회사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피해 규모는 총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자들과 거래처에서 강영수 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영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편 조문객으로 온 친척들이 금순에게 다가와 반가워했습니다. 큰언니,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영수하고 미란이가 그런 폐륜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영수와 미란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폐륜아들. 우리 가문에서 완전히 추방이야. 앞으로 친척이라고 부르지도 마. 제사 때도 절대 오지 마. 친척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급하게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엄마, 나야 막내딸 미란이야. 지금 정말 큰일 났어. 미란이가 누구야? 우리한테는 딸이 둘뿐이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셋째 미란이라고. 아, 그 사람? 박금순 사장님이 우리 집 빚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 대신 그 사람과 절연하라고 하시더라. 엄마.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미란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에서도 절연당했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영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장례식장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끼 도망간다. 잡아. 돈 못 갚으면 손가락부터 잘라버릴 거야. 사채업자들이 영수를 쫓아 우르르 뛰어나갔습니다. 미란도 초라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다른 쪽 출구로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이 장례식장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진짜 완전히 끝났어. 미란이 영수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닥쳐. 다 내가 부추긴 거잖아. 영수가 미란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찬성했으면서 왜 나만 탓해? 찬성은 무슨, 내가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어머님을 산에 버리자고 한 건 당신이야. 두 사람이 빗속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내 때문? 웃기지 마. 내가 더 탐욕스러웠잖아. 그들이 진흙탕에서 싸우는 동안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금순이 장례식장 2층 창문 너머로 그 참담한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경호원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뒤처리하겠습니까? 아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금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깊은 슬픔도 서려 있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바닥까지 떨어져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어. 비에 흠뻑 젖은 영수와 미란이 골목을 헤매며 걸어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그들에게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들의 절망에 찬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갔습니다. 금순이 창문을 천천히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아, 이제 진짜 인생 공부가 시작되는구나.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란다. 빈 장례식장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을 피해 영수와 미란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허름한 단칸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이런 데로 왔어? 미란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어릴 때 살던 곳 같은데. 영수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자 초라한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오래된 이불 하나와 작은 밥상, 그리고 벽에 걸린 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냄새나. 얼마나 오래 비워뒀으면 이래? 미란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수가 벽에 걸린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젊은 금순이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옷은 남루했고 옆구리 부분이 이상하게 불룩했습니다. 이 사진, 나를 안고 있는 엄마네. 그런 거 볼 때가 아니야. 당장 뭘 먹어야 할지 걱정해. 미란이 배를 움켜쥐며 짜증을 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고팠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나도 마찬가지야. 돈도 없고. 영수가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미란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뭔가 있을까? 미란이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비닐봉지에 쌓인 빵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있다. 빵이 있어. 진짜? 빨리 줘봐. 영수가 달려가서 미란의 손에서
빵을 뺏으려 했습니다. 아, 내가 찾은 거야. 뭔 소리야. 반씩 나눠 먹어야지. 두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놓고 밀고 당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놓으라고. 나도 배고프다. 당신이나 먹어. 나는 더 배고프거든. 빵이 둘로 뜯어지자 미란이 큰 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영수가 작은 조각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영수가 곰팡이 핀 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미란이 빵을 삼키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다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금순이 수술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 부분에 큰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엄마가 수술을 받았나? 영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어릴 때 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 엄마가 영수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 수술비가 없어서 어머니가 며칠 동안 울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식 가져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보온 도시락과 두꺼운 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박금순 사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도시락과 노트를 건네주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수가 따뜻한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음식이다. 얼마만이야? 미란이 숟가락을 들고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는 뭘까? 영수가 낡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금순의 손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영수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큰 돈이다. 영수가 글을 읽으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영수가 죽을까봐 밤마다 잠을 못 잔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95년 3월 25일. 어쩔 수 없이 결정했다. 내 신장을 팔기로 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영수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엄마가 신장을 팔았다고? 영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란도 밥을 먹다가 멈춰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1995년 4월 1일. 수술을 받았다. 아프지만 영수 수술비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다. 영수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내 신장 하나 없어도 괜찮다. 영수가 일기장을 읽으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96년 5월 10일. 영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부 잘하라고 학용품 사주느라 내 옷은 3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 왜 이런 걸 적어놨을까? 1998년 12월 24일. 영수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한다.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또 고생해야겠지만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금순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영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주길. 영수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어머니를 산에 버릴 수가 있었지? 나는 정말 짐승이었구나. 영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그런 영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봤습니다. 나도 어머님께 너무 못했어. 도끼로 어머님 가구를 부수고 옷을 찢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미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두 사람은 울며 지난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영수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일을 찾으러 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영수가 인근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잡부 구해요. 하루 8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 아저씨.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영수가 처음으로 육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아, 힘들다. 아저씨, 처음이지? 금방 익숙해질 거야. 동료 작업자가 격려해줬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8만 원을 받은 영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떡 하나 주세요. 1,000원입니다. 영수가 뜨거운 호떡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사왔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떡이야. 나눠 먹자. 영수가 호떡을 반으로 나눠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미란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예전에 비싸다고 못 사드렸는데 이제야 사드릴 수 있네. 비싼 음식보다 이게 더 달콤해. 미란이 호떡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결심을 굳히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요? 무슨 일로? 문서 위조, 횡령, 절도. 모든 걸 자백하겠습니다. 영수가 경찰관 앞에 앉아 자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어머니의 빌딩 관리비를 횡령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복제하여 재산 관련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영수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수와 미라는 임시로 석방됐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금순이 머물고 있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방이 저기인가? 응, 3층 창가 쪽이야. 두 사람이 건물 밖에서 멀찌감치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금순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영수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란도 옆에서 같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간병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따뜻한 밥과 영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영수가 도시락을 보며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해. 미란도 밥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빼앗으려 했던 빌딩보다 이 밥이 훨씬 무거워. 정말 그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두 사람이 도시락을 다 먹고 요양원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양원 창가에서 금순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온 영수와 미란이 이른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영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써 일어날 시간이야? 그래, 늦으면 안 돼. 첫날부터 지각하면 쫓겨나. 미란이 낡은 작업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금순이 마련해준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은 강남 한복판의 대형 빌딩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필 영수가 예전에 관리했던 바로 그 빌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 내가 사장으로 있던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다니. 영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작업복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야. 정과자인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이 빌딩 지하로 들어가자 청소 도구들이 가득한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강영수, 최미란, 여기 와. 청소팀장이 호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너희 담당 구역이야. 1층부터 15층까지 모든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고 분리수거해. 팀장이 커다란 수레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사무실 150개씩 돌아야 해. 늦으면 야근이니까 알아서 해. 영수가 무거운 쓰레기 수레를 끌고 1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여기 사장 아니었나? 맞아. 강영수잖아. 어떻게 저런 꼴이 됐지? 뉴스에서 봤는데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면서? 영수가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수거했습니다. 우에, 냄새 진짜 독하다. 썩은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영수가 구역질했습니다. 저기 쓰레기통 좀 제대로 비워줘요. 한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수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빌딩 전체 화장실을 담당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모든 화장실을 하루에 3번씩 청소해야 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여자 화장실 변기 안에 토사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란이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솔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무시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미란이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수가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 커피를 뽑았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몇십만 원씩 썼는데 이제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하네. 영수가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예전에 자신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강 사장 봤어? 쓰레기 치우고 있더라. 자업자득이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하네. 불쌍하긴.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영수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오후 2시 영수가 5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금순이 나타났습니다. 영수가 깜짝 놀라며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금순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영수가 황급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금순이 영수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수의 손은 세제와 쓰레기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금순이 영수의 손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에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순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영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와 미란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다. 온몸이 아파. 미란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번 돈이야. 영수가 하루 일당 8만 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손에 상처가 났네. 미란이 갈라진 손등을 보여줬습니다. 연고 발라줄게. 영수가 약국에서 산 연고를 미란의 손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고마워.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나도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영수가 미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며칠 후 미란이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비싼 반지였습니다. 이거 몇 천만 원은 할 것 같은데. 미란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머니에 넣었을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반지를 빌딩 안내 데스크에 가져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이거 주웠어요. 잃어버린 분께 전해주세요. 정말요? 고마워요. 안내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한 여자분이 울면서 찾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라고 하시더라고. 미란이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했네요. 정직한 분이시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미란이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영수와 미란이 빌딩 지하 기계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청소해야 하나?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빌딩이잖아.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영수가 걸레를 들고 먼지투성이 기계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가 어머님 땀으로 이루어졌구나. 정말 그래.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두 사람이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영수와 미란이 금순이 후원하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하러 왔어요. 당신들 뉴스에서 본 사람들 아니에요? 원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 주세요. 뭐든 하겠어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빨래실에서 일해보세요. 영수와 미란이 아이들의 더러워진 옷과 이불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손빨래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가 없구나. 미란이 작은 옷을 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으려 했던 후원을.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영수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수가 첫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정직하게 번 첫 돈이야. 영수가 봉투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수백억을 만졌을 때보다 이게 더 무거워. 영수가 그날 저녁 금순을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월급 봉투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금순이 나타나자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직하게 번 첫 월급이에요. 받아주세요. 너는 이제 진짜 일하는 사람이 됐구나. 금순이 월급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백억보다 이 200만 원이 더 소중해요. 그래, 이제야 돈의 무게를 알겠구나. 한편 미라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가위로 찢었던 금순의 옷들을 하나하나 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옷을 이렇게 망가뜨렸었구나. 미란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며 후회했습니다. 이 옷 한 벌에
어머님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을까. 일주일 후 미란이 수선한 옷들을 들고 금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망가뜨린 옷들 다시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하다. 정성이 느껴진다. 금순이 옷을 받아들며 미란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미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낀 탐욕의 때가 비로소 벗겨지고 있구나. 금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영수와 미란이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겠어요. 네, 저희가 진짜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금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금순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드디어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평범한 미화원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힘든 일을 자처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수가 청소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하수구 청소도 할 수 있을까요? 하수구? 그건 정말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 팀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화조 점검 작업도 같이 해야 하는데 정말 괜찮아?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정말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마. 팀장이 특수 작업복과 방독면을 건네줬습니다. 영수가 빌딩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수구 입구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우에, 이 냄새를 어떻게 견디지? 영수가 방독면을 써도 새어 들어오는 냄새에 구역질했습니다. 참아야 해.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영수가 마음을 다잡고 하수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더러운 물과 각종 오물 사이에서 막힌 부분을 찾아 뚫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탐욕보다는 깨끗하네. 영수가 오물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이 이 하수구보다 더 더러웠구나. 영수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님한테 한 짓들이 이 오물보다 훨씬 추악했어. 한편 미라는 빌딩 외벽 청소차에 올라타서 15층 높이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섭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었구나. 미란이 안전줄에 의지한 채 창문을 닦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저렇게 작게 보이네. 미란이 스키즈로 유리창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허영심에 가득 찬 내 욕망들이 저 반짝이는 불빛처럼 허상이었구나. 어머님을 버리고 얻으려 했던 게 고작 저런 거였어? 미란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수와 미란이 하루 일을 마치고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봉사하러 오셨어요? 급식소 자원봉사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할 일 있으면 뭐든 시켜주세요. 영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밥 퍼주세요. 오늘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영수와 미란이 큰 국자로 밥을 떠서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한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배우고 있어요. 미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요. 사람의 존엄함을요. 영수가 밥을 떠들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버리려 했던 어머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며칠 후 영수와 미란이 용기를 내서 금순의 수발을 자청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정말 괜찮겠니? 금순이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란이 무릎을 꿇고 금순의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발이 많이 부으셨네요. 늙으면 다 그렇지. 금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금순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그때 금순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시자 미란이 도와드렸습니다. 금순의 옆구리에 긴 수술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이 흉터가...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습니다. 영수를 살리려고 신장을 판 흉터다. 금순이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란이 그 흉터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그 흉터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흉터 때문에 영수가 살았구나. 그래, 그래서 더욱 소중한 아들이지. 금순이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사랑이 이런 거구나. 미란이 금순을 꼭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금순이 영수와 미란 앞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영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빌딩과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주는 증여서다.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미란이 고개를 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받을 거야? 금순이 라이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받지 않겠어요. 영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순이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는 서류를 보며 영수와 미란이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돈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변했구나. 금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 영수와 미라는 예전에 자신들이 부숴버렸던 금순의 가구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깎아야 할까? 영수가 목공 도구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미란이 사포로 나무를 다듬으며 조언했습니다. 어머님이 30년 동안 아끼신 가구들을 우리가 5분 만에 박살냈잖아. 이제 다시 만드는데 30일은 걸릴 것 같아. 괜찮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성껏 만들자. 영수가 못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박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자개장이 완성됐습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복원한 가구예요. 금순이 손으로 만져보며 감동했습니다. 질감이 예전과 다르네. 더 따뜻해졌구나. 저희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 나무 속에서 너희들의 참회가 느껴진다. 매일 밤 영수는 금순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힘주세요. 저희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수가 30분 동안 조용히 기도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금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께 며느리 미란이 올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고통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 평생 어머님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미란이 편지를 정성껏 써서 금순에게 드렸습니다. 금순이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철이 들었구나. 며칠 후 금순이 영수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자. 정말요? 어머님과 함께요? 영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란이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금순이 두 사람의 거칠어진 손을 번갈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영수와 미란이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과 떨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어머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 두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수와 미란이 내일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자.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자. 드디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금순이 영수와 미란을 빌딩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에 작은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식사를 하시려고요? 영수가 놀란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금순이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오늘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한다. 영수와 미란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며칠 전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변기를 닦던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순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가 봉투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상생센터 운영권이다. 이 빌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야. 상생센터요? 1층부터 5층까지는 무료 급식소, 6층부터 10층까지는 직업교육원, 나머지 층은 임시 거처로 운영할 거다. 금순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직접 경험했잖아. 바닥이 어떤 곳인지. 맞아요.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금순이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영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영수야. 저는 정말 짐승이었어요. 영수가 금순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을 산에 버리고 집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일어나거라. 금순이 영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다. 너희가 진짜 사람이 된 걸 확인했으니까. 금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도 일어나서 금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미란아, 너도 일어나. 어머님의 옆구리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미란이 금순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있어서 영수가 살았고, 영수가 있어서 너도 있는 거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미란이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었구나. 금순이 두 사람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빌딩을 상생센터로 만들면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영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수익? 그게 중요해? 금순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야. 저희도 그렇게 살겠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순이 빌딩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많을 거예요. 저희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우리 역할이야. 네, 저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겠어요. 며칠 후 영수와 미란이 그들이 처음 금순을 버렸던 강원도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순도 함께였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네. 금순이 절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영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금순이 가방에서 나무 묘목들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속죄의 숲을 만들 거야. 이 산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거지. 좋은 생각이에요. 미란이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네,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이뤄가겠어요. 영수가 나무에 물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미란아, 너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 어머님 같은 엄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하지만 너무 희생만 하지는 마라. 적당히 해야지. 금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랑하겠어요. 한 달 후 빌딩에서 상생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에 사람이 먼저 다라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어머님, 이 비석 글씨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영수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야. 매일 아침 이 비석을 보면서 초심을 되새기겠어요. 미란이 비석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개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영수와 미란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변하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시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란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제는 받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찾아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금순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 자식들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금순이 영수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이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영수가 금순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저희도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요. 미란이 금순의 다른 쪽 어깨에 기댔습니다. 인생의 참뜻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구나. 금순이 지는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영수와 미란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평생 이 마음 잃지 말자.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상생센터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나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수와 미라는 매일 아침 사람이 먼저다 비석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진짜 인생이야. 빌딩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어르신들, 직업 교육을 받는 젊은이들, 임시 거처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금순이 창가에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간, 영수가 금순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님의 신장 수술 흉터를 볼 때마다 제 목숨의 무게를 느껴요. 영수가 금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무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네,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미란도 들어와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행운아예요. 왜? 이런 훌륭한 어머님을 만나서요. 바보야, 너희들이 내 행운이지. 금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방 안의 따뜻한 사랑이 더 빛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하나가 됐구나. 네, 어머님.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금순과 영수, 미란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친어머니를 산에 버리려 했던 페리나들이 결국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금순의 치밀한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성애였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 보여준 엄한 교육 끝에 영수와 미라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사랑, 가족의 정,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일깨워줍니다. 혹시 우리도 무언가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